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주, 일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세계 매출 1조 3천억 원을 기록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특허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복제약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3거래일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펩트론이 지난 27일에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8일 금요일에 사상 최고가를 뚫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27일에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상승을 하고 28일 날 매물 소화하다가 돌파하면서 끝났고요. 그 힘이 오늘 이어지면서 상승 조정 상승으로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3일 연속 상승을 했고 중기 분봉상 상승 3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고요. 이후에 상승에 대한 조정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사상 최고가 매물 소화를 하고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블루엠텍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2% 급등했습니다. 블루엠텍은 삭센다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노바티스와 국내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약품과 한독 또한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자의 미국 FDI 허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한양행이 3.5%, 오스코텍이 10% 상승했습니다. 렉나자는 과거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으로 기술 이전한 물질로 미국 FDA 허가가 될 경우 오스코텍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오늘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사상 최고가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이 사상 최고가 매물 소화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스코텍이 지난 6월 3일에 렉나자 FDA 신약 허가 기대감에 급등을 했다가 저항에서 부딪히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1년도에 여러 번 부딪힌 자리에서 지난달에 부딪힌 건데요. 매물 소화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 CXL 2.0 D램 양산을 위한 검사 장비 반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CXL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거 CXL 테마의 대장주 네오셈이 장 초반 급등을 했는데요. 저항에 부딪히고 7% 상승 마감했습니다. CXL은 HBM에 이은 차세대 메모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오셈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CXL 테마 대장으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 6월 5일에 삼성전자의 HBM 장비 납품 개시 소식에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21선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CXL 뉴스로 급등을 했는데 이 정고점 보이시죠? 2월 달에도 저항받았던 자리고 4월 초에 저항받은 자리인데 그 자리 찍고 고점 대비 많이 밀렸습니다. 3월 달에 고점 찍고 하락할 때 삼봉 느낌으로 고점 패턴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삼봉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의 어깨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리는 보통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조정 파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엑시코는 지난 12월부터 4월 초까지 CXL 테마 2등주격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 네오셈이 단기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한 것에 반해서
엑시콘은 바닥권에서 막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네오셈이 저항에 부딪히고 눌릴 때 엑시콘이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갭을 크게 만들면서 급락을 하고 윗꼬리를 만들고 하락했던 그런 자리인데요. 여기서도 저항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그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항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건데 이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흘러내렸던 2차 전지주가 오늘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가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테슬라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정부 차원의 전기차 육성 정책이 철회돼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관련주로 6% 상승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신저가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저점을 한번 살짝 깼는데 깨자마자 오늘 돌리면서 단기 바닥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신저가 흐름 상태였죠. 최저점을 깨고 그 최저점 부근에서 하락이 계속 이어졌는데 하락이 완만하게 나오다가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하락이 크지 않고 도지를 형성하고 오늘 5일선, 11선, 21선을 한 방에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바닥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 전고점 6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은 단기 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요. 거래량이 최근 하락 대비 늘기는 했지만 크게 터지지는 않아서요. 거래량이 혹시 크게 터지는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최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삼성 SDI도 3.7% 반등을 했습니다. 월봉 차트상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뀐 자리고 월봉에 122평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는 모습이 나와주면 반등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에코프로도 전저점 부근에서 2%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도 작고 상승폭도 작기 때문에 아직 의미 있는 모습은 아닌데 거래가 크게 늘면서 21선을 회복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봉 차트를 보면은 120주 2평 전저점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상 5위평을 일단 회복을 해야 되고 주봉 차트상 20주 2평을 올라타야 단기 상승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고 최근에 하락세가 약간 둔화되는 상황에서 거래가 늘면서 상승을 해서 좀 반등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포스코 퓨처엠이 4% 상승하면서 21선 위로 종가를 올려놨고요. 주봉상 120주 2평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봉상 20주 2평을 지난번 올라타려다 실패했는데 20주 2평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면 이 전고점 60주 2평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무더기 상승을 했는데 좀 단중기 바닥을 만들기를 바라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용 동박을 공급했다는 소식에 26% 급등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난 4월 9일에 상한가를 갈 때요. 그때 북미 AI용 동박 공급 승인 뉴스가 있었는데 상승이 하루에 그치고 그 뒤에 박스권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 5,400억을 터뜨리면서 박스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122평에서 저항을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한 장대 양봉이고요. 그러면 다음 저항, 이 자리가 월봉 차트로 보면 과거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고 그 부근에서는 저항의 힘이 일단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시간외에서 1.7% 하락했고요.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가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조정 지지 시 한 번 정도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몇 개월 내 종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도 작고 상승도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이익 개선 가능성과 주주 환원 기대감에 9.8% 상승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락 중인 종목에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되고요.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반도체 관련주가 네오셈을 필두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네오셈이 선도주로 급등을 했는데 앞에 이 삼산 해숄 형태의 어깨 라인에서 정확히 부딪히고 고점 대비 급락이 나왔습니다. 분봉을 보면 시초가 급등 출발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고 5위평을 깨면서 5위평이 윗꼬리 저항으로 바뀌고 하락이 세게 나오고 하락에 대한 반등을 했다가 또 하락이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오셈 매매 내역을 보면 아침에 매수세 유입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했다가 부딪히는 거 보면서 분할로 청산하고 그 뒤에는 건들지를 않죠.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이 일봉상 강한 저항 영역에서 분봉상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반드시 매도 대응해줘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재룡산업이 트랩 쌍봉 가능성을 만들면서 5일선을 깨면서 끝나서 안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그날 장 끝나고 최대 주주 매도 공시가 떴습니다. 주가는 기가 막히게 미리 알고 고점 시그널을 보낸 거죠. 크게 상승 조정 상승 3파고요. 그 안에 작게 상승 조정 상승 3파입니다. 이렇게 상승 3파가 나오고 쌍봉의 모습이 만들어지면 일단 매도하고 이후의 흐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11선 또는 21선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재룡산업의 최대 주주 매도와 급락으로 전력설비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이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일제히 매물 출회로 나타났는데요. 전력설비 테마가 이대로 끝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얼마나 더 이어지는지 내일 모레 이번 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하면 안 되고 하락이 멈추는 모습, 지지 캔들, 지지 패턴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실리콘2에 대해서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등을 했다가도 조정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4%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8%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전력설비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도 그렇고 음식료주도 그렇고 최근 몇 달 많이 올라간 주식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장중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주식을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봉상 지지 캔들, 분봉상 지지 패턴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아카데미에서 실리콘2가 이렇게 반등했다가도 이런 자리에서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설명을 했던 흔적인데 딱 그 자리에서 오늘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이 나왔네요. 삼양식품도 21선 전저점을 혹시 깨는지 지지하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설명을 어제 드렸었는데 오늘 깨지 말아야 될 자리 21선 전저점 겹쳐있는 지지 자리를 깼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지지를 깼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양 차트를 보면 냉동 김밥 수출로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오늘 전저점 21선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깨면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분봉을 보면은 하락이 나오면서 그냥 거래가 터지면서 한 방에 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 시도 없이 한 방에 깨고 약하게 반등하고 또 하락하죠. 이러면 당연히 지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되고 강하게 깨고 약하게 반등하고 강하게 하락하고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해야 되는 거죠. 혹시나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깨지고 저항을 받을 때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YC도 금요일날 21선과 전저점을 깼고 일단 관망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내려와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이번 주 이 자리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지 또는 반등이 약하게 나왔다가 깨지는지 바로 깨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YC도 그렇고 전력 설비주도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삼양식품을 비롯한 음식료주도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실리콘툴을 필두로 한 화장품주도 다소 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7월의 첫날인데 최근 강했던 종목들의 일제히 매물이 쏟아진 거죠. 제가 7월 1일 새벽 3시에 7월 시장을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주식 단상을 올렸습니다. 하승훈의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 올렸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오늘 기존에 강했던 전력 설비나 음식료주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났고 바이오주가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대장격으로 움직인 종목이 펩트론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금요일날 사상 최고가 돌파한 상태로 끝났고요. 분봉이 이뻤던 게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상승 매물소와 상승하면서 끝나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면 상승 3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사상 최고가 돌파 종목은 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추적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펩트론 매매 내역을 보면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보면서 같이 매수를 했고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좀 매도가 좀 좋지 않았죠. 발매도 했습니다. 다른 테마가 전반적으로 약하고 제약바이오가 주도 테마였고 펩트론이 대장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중 바닥 형태를 확인하면서 수정초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서 단타를 하고 나왔습니다. 운 좋게 분할 매도 했는데 그 다음 급락이 나왔네요. 이거는 운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저는 눌림목만 위주로 매매하는 직장인입니다. 나름 공부한답시고 열심히 했는데 잘 맞을 때는 잘 맞다가도 안 될 때는 너무 안 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윙 아카데미를 들었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가격이 부담되어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신청을 하였는데 안 들었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당장 배운 것을 실전에 써봤는데 성공이 많았고 실패한 것을 복기해보니 이게 아니었네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패 이유가 파악되는 것이 신기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 해보고 싶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자주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 수 없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요. 지금 당장 전업 투자자가 되기는 부담되지만 주식 매매에 익숙해질 때까지 본업과 병행하며 연습해보고 싶어요. 초보자는 스윙 매매로 주식에 익숙해진 후 좀 더 빠른 단타 매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펩트론, 대봉LS, 한국 BNC 급등했고요. 반도체 관련주 램테크놀로지, 오킨스전자, 엑시콘, 위드텍, 퀄리타스 반도체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솔루스 첨단소재, 엔캠, 에코프로머티, 대주전자재료, LG에너지솔루션 상승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일정입니다. 오늘 저녁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차의 관세 추가 부과 관련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 외 일정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의 특징주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솔루스 첨단 소재, 펩트론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펩트론, 오스코텍, 현대글로비스, 한국화장품 제조, 숲, 코스피가 0.23% 상승하여 2,804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30억 순매도, 기관이 54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8% 상승하여 84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기관이 1,100억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9원 상승한 1,380.6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0.1%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엔캠, 셀트리온 제약, 삼천당 제약, 클래시스, 리가캠 바이오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보면 펩트론,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HLB 등 제약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셀트리온,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삼성바이오, LG디스플레이, 포스코퓨처엠.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포스코퓨처엠, LG디스플레이, 현대건설기계,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 대한항공.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HLB, 실리콘2, 오스코텍,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엔캠.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펩트론, 숲, 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대부시스터즈, 삼천당 제약.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숲, 대부시스터즈, ABL 바이오, 재룡전기, 하나머트리얼즈, 주성엔지니어링, 리가캠 바이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